4월 5일 역대급 대규모 패치와 함께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Q&A에서 강력한 스킬들의 조정이 예고되었으며 그동안 한방에 처치되던 보스들도 패턴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고 난이도로 손꼽히는 제2중재자를 시작으로 의식보스 연못 속의 왕, 균열보스 제시트, 탐험보스 올로스의 패턴을 공략합니다. 보스들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난이도가 존재하며 난이도에 따라 도전할 수가 달라집니다. 영상을 참고하여 연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패치로 인해 보스에게 도전하다 죽어도 경험치 손실이 없다고 하니 부담없이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오버보스인 제2중재자부터 보겠습니다. 제2중재자는 1페이지와 2페이지가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빔을 쏘며 공격합니다. 이때 옆으로 빠져서 최대한 프리딜을 넣어줍니다. 원 안으로 들어가기 패턴입니다. 위로 화염공을 던지고 바닥에 원이 생성되는데 원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빔 쏘기 패턴은 지속적으로 사용합니다. 피해주며 딜을 넣습니다. 잔불 패턴입니다. 여러 개의 화염 투사체가 날라옵니다. 맞으면 화염 딜이 들어옵니다. 소화 호신부 착용 추천드립니다. 원 따라가기 패턴입니다. 중재자가 이리저리 이동하며 지나간 자리마다 순서대로 원이 생성됩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으며 원이 생성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고 다음 원이 생길 위치로 이동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딜을 넣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즉사기이기 때문에 생존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안전구역 들어가기 패턴입니다. 푸른색 구역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집중만 하면 쉽습니다. 보라 구슬과 하얀 구슬이 있습니다. 보라 구슬은 점화, 하얀 구슬은 냉각입니다. 이 두 구슬은 서로 상쇄되며 중재자가 보라 구슬을 먹었다면 하얀 구슬을 먹어서 상쇄시키고 하얀 구슬을 먹으면 보라 구슬을 먹어서 상쇄시키면 됩니다. 중재자보다 먼저 먹었다면 바로 다음 구슬로 향해서 상쇄시킵니다. 체력을 40% 정도 깎으면 2페이지가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검을 휘두릅니다. 넓은 범위의 빔 쏘기 패턴입니다. 피해주며 딜타임을 잡아줍니다. 공격이 끝난 후 원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패턴입니다. 1페이지에서는 그냥 원 안으로 들어가면 됐지만 2페이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원 안에 들어갔다 바로 나오기 패턴입니다. 중재자가 점프해서 바닥을 내려 뜯으며 원을 생성하는데 들어갔다 끝나는 시점에 바로 나오면 됩니다. 페이지 2의 원 패턴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페이지의 잔불 생성 패턴입니다. 다른 패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존재합니다. 부르기로 피해줍니다. 반 가르고 두 번 내려 찍는 패턴입니다. 중재자가 맵을 가르고 난 후 하늘에서 떨어지며 한 번 찍고 검을 던져서 한 번 더 내려 찍습니다. 쭉 빠져주면 됩니다. 점프하고 내려 찍기 패턴입니다. 중재자는 떨어질 때 바닥에 붉은 표시가 뜹니다. 순사까지는 아니어도 어느정도 딜이 받쳐줘야 오버보스를 잡기 수월합니다. 적절한 세팅을 하고 보스를 잡는 영상 첨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즉사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스킬들보다 원 패턴을 공략합니다. 너무 약하면 동시에 나오는 패턴에 억가를 당할 수도 있으니 적절한 아이템 세팅은 필수적입니다. So she may be reborn. You have failed. Humanity has failed. It must start again. Acquiesce, mortal. 다음은 의식보스 연무왕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가 있는데 2페이지는 딜이 약하면 공략이고 뭐고 제2중재자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근거리 딜러는 더욱 어렵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바닥 찍기 패턴입니다. 주변 넓은 범위에 피해를 줍니다. 전조로 몸에서 빨간 빛과 소리를 내며 바닥을 찍습니다. 멀리 떨어져 줍니다. 고난 토템 소환입니다. 빠르게 부수지 않으면 계속 증가하는 몰리 피해를 받습니다.
가시 소나기 패턴입니다. 연무왕이 한 바퀴를 돌며 보라색 가시를 일직선으로 바닥에 생성합니다. 평타 데미지의 2배 정도 됩니다. 숭배물 파괴 패턴입니다. 맵이 11시, 1시, 6시 방향에 신비한 숭배물이 생성됩니다. 숭배물을 파괴하지 않으면 폭발하는 두꺼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숭배물을 부수려면 나뭇길로 올라가야 하지만 올라간 동안 피해 증가 디버프가 쌓입니다. 바닥으로 내려오면 디버프 중첩이 줄어듭니다. 많이 움직이면 속박 패턴입니다. 바닥에 빨간 원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라원은 움직이지 않으면 속박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쉬운 패턴입니다. 체력이 4분의 1 정도가 남으면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미로입니다. 시간 내 출구를 찾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파란색 반딧불이 방향을 알려주니 따라가 줍니다. 이 페이지는 의식재단에서 나오는 파도, 회오리, 장판이 등장하며 나무길도 막혀있어서 맵도 좁습니다. 지속적으로 패턴을 피하며 딜을 넣어야 하며 스펙이 낮으면 공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강한 피해를 주는 보라색 부채도 날라옵니다. 균열 보스 제시트입니다. 현재는 원콤 당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한 우버보스지만 본래는 강력하고 공략이 까다로운 보스입니다. 공기팡 패턴입니다. 빨간 배치로 번쩍이며 길을 모아 손가락을 튕겨 일직선상으로 피해를 줍니다. 안쪽으로 파고들어 피해줍니다. 사면발 보라구슬입니다. 역시 빨간 빛으로 번쩍이며 길을 모아 보라구슬을 3번 발사합니다. 보라구슬이 번쩍일 때 부르기를 해줍니다. 두더지 패턴입니다. 땅속으로 파고들었다가 튀어나오는데 계속 도망치면 됩니다. 손바닥 찢기입니다. 하늘에서 손바닥이 떨어집니다. 바닥에 보라 자국이 보일 때 부르기를 해줍니다. 손가락이 길어서 손목이나 옆면으로 부르는 게 좋습니다. 팔로 찢기입니다. 1단계에서는 팔이 적게 나오지만 4단계에서는 여러 개의 팔이 떨어집니다. 이 패턴에서 피해를 많이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 리듬감 있게 회피해야 합니다. 여러 스킬과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난이도 최상급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공 던지기입니다. 속도가 느려서 그냥 보고 피해줍니다. 전기장판 패턴입니다. 파란색 손이 나오고 바닥에 전기가 퍼집니다. 뒤로 빠져줍니다. 동결 패턴입니다. 하얀색 손이 나오고 여러 개의 얼음투사체가 날라옵니다. 동결 시 사용되는 해동 호신부를 착용해줍니다. 부르기를 활용하여 피해도 되고 멀리 도망쳐서 피해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잡는 영상입니다. 제시트는 체력이 절반 가까이 되면 여러 개의 패턴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체력을 조금 남기고 죽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에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탐험 보스 올로스입니다. 전투 난이도는 비교적 낮았지만 올로스를 만나기 위해 탐험 일지를 상당히 많이 소비해야 했습니다. 탐험 시스템은 개편이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메랑 패턴입니다. 강력한 스킬이 그렇듯 빨간 빛을 내며 검을 던진 후 부메랑처럼 다시 받아냅니다. 부르기로 피해주고 검을 받을 때 생기는 장판도 주의해야 합니다. 돌진하여 찌르기 패턴입니다. 모션이 크니 보고 부르기로 피해줍니다. 냉기파 발사 패턴입니다. 부르기로 피해줍니다. 데미지는 약해도 동결과 냉각을 유발하니 해동 호신부 챙겨줍니다. 6개의 얼음빔 패턴입니다. 하늘에서 바닥으로 쏘아지며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모였다가 다시 바깥으로 퍼집니다. 빠르게 바깥으로 탈출해줍니다.
얼음 장판 생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 피해주면서 딜을 넣습니다. 몰로스는 다른 우버보스에 비해 데미지가 약한 편이지만 하늘에서 드론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이 같이 싸우며 냉각과 동결을 일으킵니다. 일직선상으로 얼음 장판 생성, 유도 얼음김, 투사체를 날려 장판 생성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며 전투를 하면 되겠습니다. 관문에서 잡몹들도 등장합니다. 올로스는 처치하면 다시 부활합니다. 패턴에 큰 변화는 없지만 장기전이 이어집니다. 0.2.0 패치노트가 곧 공개될 예정이라 정말 기대가 됩니다. POE2 관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포이사였습니다.